9차 3편 동의보감 식치편 음식으로 병 고치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동의보감의 양생요법을 배웠습니다.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동의보감의 백미 식치편입니다. 식치 음식으로 병을 고친다는 뜻입니다. 허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약 3첩보다 음식 한 그릇이 낫다고. 올바른 음식이 최고의 약이라고. 동의보감에는 1,400여 가지 약재가 나옵니다. 그중 상당수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무, 배추, 마늘, 생강, 대추, 콩. 부엌에 있는 것들이 약국입니다. 오늘은 증상별로 어떤 음식이 약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00년 전 지혜지만 현대 과학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식치의 원리.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뿌리가 같다. 동의보감 탕액편 첫머리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약식동원, 약과 음식은 근원이 같다. 공복에는 음식이 약이요. 배부를 때는 약도 음식이다. 깊은 뜻이 담긴 말씀입니다. 배가 고플 때 먹는 밥 한 그릇. 그것이 최고의 약입니다. 기운을 돋우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반대로 배가 부를 때 먹는 약. 그것은 그저 음식일 뿐입니다. 부작용만 생깁니다. 식치의 세 원칙. 허준 선생은 식치의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제때 먹어야 합니다. 증상에 맞는 시기에 먹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알맞게 먹어야 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적당량이 중요합니다. 셋째, 체질에 맞게 먹어야 합니다. 같은 음식도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식치가 약보다 나은 이유. 동의보감은 식치를 강조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부작용이 없습니다. 약은 독이 될 수 있지만 음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것입니다. 셋째, 맛있습니다. 약은 쓰지만 음식은 맛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넷째, 경제적입니다. 비싼 약 대신 부엌에 있는 것으로 치료합니다. 2부 증상별 식치법. 고혈압, 혈압이 높을 때. 나이가 들면 혈압이 오릅니다. 현대인의 고질병입니다. 동의보감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미역과 다시마입니다. 바다의 채소라고 불립니다. 칼륨이 풍부합니다.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미역국을 끓여 드십시오. 하루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소금은 넣지 마십시오. 둘째, 샐러리입니다. 생으로 드시거나 즙을 내어 드십시오. 혈관을 넓혀 혈압을 낮춥니다. 셋째, 감자입니다. 껍질째 쪄서 드십시오. 칼륨이 많습니다. 넷째, 녹두입니다. 녹두죽을 쑤어 드십시오. 열을 내리고 혈압을 낮춥니다. 다섯째, 결명자차입니다. 눈도 밝게 하고 혈압도 낮춥니다. 하루 3잔 드십시오.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짠 음식, 젓갈, 장아찌. 기름진 고기, 삼겹살, 갈비. 술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 지켜도 혈압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절염, 무릎이 아플 때. 나이가 들면 관절이 약해집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계단 오르기가 힘듭니다. 동의보감의 처방입니다. 첫째, 율무입니다. 율무차를 끓여 드십시오. 하루 3잔 꾸준히 드십시오. 붓기를 빼고 관절을 부드럽게 합니다. 둘째, 생강입니다. 생강차를 드시거나 생강을 요리에 넣으십시오.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통증을 줄입니다.
셋째, 검은 콩입니다. 검은 콩밥을 지어 드십시오.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관절을 보호합니다. 넷째, 우술뿌리입니다. 한약 제상에서 구하십시오. 물에 달여 차처럼 드십시오. 특히 무릎 관절에 좋습니다. 다섯째, 당귀입니다.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관절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 음식, 냉면, 아이스크림. 관절을 차갑게 하면 통증이 심해집니다. 따뜻하게 드십시오. 불면증, 잠이 안 올 때.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뒤척이다 새벽이 됩니다. 동의보감의 해법입니다. 첫째, 대추입니다. 대추는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대추차를 끓여 자기 전에 드십시오. 대추를 그냥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둘째, 호두입니다. 뇌에 영양을 줍니다. 불안을 가라앉힙니다. 저녁에 호두 서너 알 드십시오. 셋째, 연자육입니다. 연꽃 씨앗입니다. 심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연자육죽을 쑤어 드십시오. 넷째, 백합입니다. 백합 뿌리를 삶아 드십시오. 불안과 초조함을 없앱니다. 다섯째, 따뜻한 우유입니다. 자기 전 한 잔 드십시오.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후 2시 이후 커피, 녹차. 카페인이 잠을 방해합니다. 매운 음식도 피하십시오. 위장이 불편하면 잠을 못 잡니다. 과식도 안 됩니다. 저녁은 가볍게 드십시오. 감기, 몸살이 났을 때. 감기는 만병의 근원입니다. 초기에 잘 다스려야 합니다. 동의보감의 감기 퇴치법입니다. 첫째, 생강입니다. 생강차를 진하게 끓이십시오. 꿀을 타서 드십시오. 땀을 내어 감기를 몰아냅니다. 둘째, 팥뿌리입니다. 대파의 흰 부분과 뿌리를 씻으십시오. 물에 끓여 드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땀을 냅니다. 셋째, 배입니다. 배는 기침에 좋습니다. 배를 강판에 갈아 즙을 내십시오. 꿀을 섞어 드십시오. 목이 편안해집니다. 넷째, 도라지입니다. 도라지는 가래를 삭입니다. 도라지를 무쳐 드시거나 도라지차를 드십시오. 다섯째, 꿀입니다. 목이 아플 때는 꿀을 한 숟가락 드십시오.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감기에 단계별 식치법이 있습니다. 초기에는 생강차로 땀을 내십시오. 기침이 나면 배즙을 드십시오. 회복기에는 도라지 무침으로 기력을 회복하십시오. 변비, 배변이 어려울 때. 나이가 들면 변비가 생깁니다. 장 운동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동의보감의 처방입니다. 첫째,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드십시오. 장을 깨웁니다. 연동 운동을 시작합니다. 둘째, 고구마입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합니다. 쪄서 드시거나 삶아 드십시오.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셋째, 사과입니다. 아침 사과는 금입니다. 껍질째 드십시오. 팩틴이 장을 부드럽게 합니다. 넷째, 배추입니다. 배추는 섬유질 덩어리입니다. 배추국을 끓여 드십시오. 김치도 좋습니다. 다섯째, 미역입니다. 미역국이나 미역냉국을 드십시오. 장을 미끄럽게 합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짜고 매운 자극적인 음식. 밀가루 음식도 줄이십시오. 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하루 8잔은 드셔야 합니다. 소화불량, 체한 것 같을 때. 나이가 들면 소화력이 약해집니다. 조금만 먹어도 체합니다. 더부룩합니다. 동의보감의 해법입니다. 첫째, 무입니다. 무에는 소화 효소가 있습니다. 무즙을 내어 드십시오.
체한 것이 바로 내려갑니다. 둘째, 매실입니다. 매실청을 따뜻한 물에 타서 드십시오. 위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소화를 돕습니다. 셋째, 생강입니다. 생강차를 드십시오. 구역질이 사라집니다. 속이 따뜻해집니다. 넷째, 찹쌀입니다. 찹쌀 미음을 쑤어 드십시오. 위벽을 보호합니다. 소화가 잘 됩니다. 다섯째, 진피입니다. 귤 껍질을 말린 것입니다. 진피차를 끓여 드십시오. 기름진 음식을 소화시킵니다. 피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찬 음식, 냉수, 기름진 음식, 튀김, 과식은 절대 안 됩니다. 소화가 안 될 때는 적게 드십시오. 미음이나 죽이 최고입니다. 3부 체질별 식치법. 사상 체질과 음식. 동의보감은 체질을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음식도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사상 체질로 나눕니다.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입니다. 태양인은 극히 드뭅니다. 목 뒤가 발달하고 가슴이 넓습니다. 폐 기능이 강하고 간 기능이 약합니다. 해산물이 좋습니다. 조기, 명태, 새우, 게. 담백한 음식이 좋습니다. 기름진 고기는 피하십시오. 태음인은 체격이 큽니다. 허리가 발달하고 목덜미가 굽습니다. 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약합니다. 소고기가 좋습니다. 콩, 율무, 도라지도 좋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돼지고기는 과하게 먹지 마십시오. 소양인은 열이 많습니다. 가슴이 발달하고 엉덩이가 약합니다. 비장 기능이 강하고 신장 기능이 약합니다. 돼지고기가 좋습니다. 보리, 팥, 오이, 수박이 좋습니다. 열을 내려주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닭고기, 염소고기는 피하십시오. 마늘, 생강도 과하지 않게 드십시오. 소음인은 소화가 약합니다. 엉덩이가 발달하고 가슴이 약합니다. 신장 기능이 강하고 비장 기능이 약합니다. 닭고기가 좋습니다. 양고기, 개고기도 좋습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찹쌀, 대추, 생강이 좋습니다. 찬 음식은 피하십시오. 밀가루, 냉면도 조심하십시오. 자신의 체질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의원에 가서 체질 진단을 받으십시오. 그에 맞게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사부 계절별 식치법. 봄, 간을 보호하라. 봄은 간의 계절입니다. 간을 보호하는 음식을 드십시오. 신맛이 좋습니다. 매실, 오미자, 산수유. 신맛은 간을 수렴합니다. 간 기능을 도웁니다. 봄나물도 좋습니다. 냉이, 달래, 쑥, 미나리. 겨울에 부족했던 비타민을 보충합니다. 간을 해독합니다. 봄나물을 무쳐 드십시오. 나물밥을 해 드십시오. 여름 심장을 시원하게. 여름은 심장의 계절입니다. 심장을 시원하게 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쓴맛이 좋습니다. 쓴바귀, 여주, 쑥갓. 쓴맛은 열을 내립니다. 심장을 편안하게 합니다. 수박, 참외도 좋습니다. 수분을 보충하고 더위를 식힙니다. 오이, 호박도 좋습니다. 차가운 성질이 열을 내립니다. 하지만 너무 차게 먹지는 마십시오. 배가 차가워지면 설사를 합니다. 가을, 폐를 촉촉하게. 가을은 폐의 계절입니다. 건조한 공기가 폐를 상하게 합니다. 폐를 촉촉하게 하는 음식이 필요합니다. 매운맛이 좋습니다. 무, 도라지, 생강. 매운맛은 폐를 열어줍니다. 기관지를 깨끗하게 합니다. 배도 좋습니다. 배는 폐를 윤택하게 합니다. 기침을 먹게 합니다. 은행, 잣도 좋습니다. 폐를 보호합니다. 가을에는 물을 자주 드십시오.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십시오. 겨울 신장을 따뜻하게. 겨울은 신장의 계절입니다. 신장을 따뜻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짠맛이 적당히 필요합니다. 김, 미역, 다시마. 신장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과하게 짜게 먹지는 마십시오. 검은색 음식이 좋습니다. 검은 콩, 검은 깨, 흑미. 신장을 보양합니다. 따뜻한 성질의 음식이 필요합니다. 생강차, 대추차, 계피차.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국물 요리를 드십시오. 따뜻한 국이 몸을 녹입니다. 오부 식치의 주의사항. 식치의 한계를 알라. 식치는 만능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급성 질환은 병원에 가십시오. 심한 복통, 고열, 심한 두통. 이런 증상은 음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만성 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뇨, 고혈압, 심장병. 약을 먹으면서 식치를 병행하십시오. 약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식치는 보조요법입니다. 주치료법이 아닙니다.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꾸준함이 중요하다. 식치는 하루아침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소 2주는 해야 합니다. 한 달, 2달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변합니다. 하루 이틀 하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매일 조금씩 실천하십시오. 과신하지 말라. 음식만 먹는다고 모든 병이 낫지는 않습니다. 생활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 적당한 운동, 충분한 수면. 이것들이 함께 가야 합니다.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양생의 모든 원칙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의사와 상담하라.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십시오. 어떤 음식은 약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몽은 혈압약과 상충합니다. 녹색 채소는 혈액응고제와 상충합니다. 새로운 식치법을 시작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안전이 우선입니다. 엔딩. 여러분, 오늘은 동의보감의 식치편을 배웠습니다. 음식으로 병을 고치는 놀라운 지혜입니다. 고혈압에는 미역과 샐러리, 관절염에는 율무와 생강, 불면증에는 대추와 호두, 감기에는 생강과 배, 변비에는 고구마와 사과, 소화불량에는 무와 매실, 부엌이 약국입니다. 식탁이 진료실입니다. 허준 선생은 말씀하셨습니다. 공복에는 음식이 약이요, 포만에는 약도 음식이라고. 음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약이 미친다고. 하지만 음식을 먼저 생각하라고.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체질에 맞는 음식을 선택하십시오. 계절에 맞는 음식을 드십시오. 증상에 맞는 음식을 찾으십시오. 꾸준히 하십시오. 2~3달 후면 몸이 변합니다. 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병원 갈 일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허준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선물입니다. 400년 전 선물이지만 지금도 유효합니다. 동의보감 3부작이 끝났습니다. 동의보감의 실체, 양생요법, 식치편. 이 3가지를 잘 익히십시오. 매일 실천하십시오.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십시오. 허준 선생의 약속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미역국 한 그릇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건강하십시오.